정부가 주조, 금형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을 강화합니다. 28조 원 수준인 이들 산업의 생산 규모를 45조 원까지 늘리고 기술혁신 기업 1,500개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새집 증후군을 최소화한 청정 건강주택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와 붙박이 가구의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한 건설 기준이 마련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 3곳 중 한 곳은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마진 노선이 이미 무너졌거나 근접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15년에 28,000달러를 기록하며 3만 달러를 돌파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선입니다. 흔히들 막 던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살펴봐도 아래쪽을 확연히 향하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680선을 붕괴하기도 하는 아주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 지금 16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계신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에서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4흘 연속 하락하더니 오늘은 17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앞서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국내 증시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 43포인트 내린 167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8포인트 급락하면서 1679에 출발했는데요. 낙폭을 다소 줄이는 듯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다시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780선까지 내준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3,700억 원가량, 기관이 4,4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지만 힘에는 많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11포인트 급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151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현재는 510선마저 내주면서 12포인트 내린 50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11포인트 내리면서 507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듯했지만 다시 낙폭을 크게 늘리는 상황인데요. 500선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크게 사주고 있습니다. 3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175억 원, 외국인이 166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는데요. 1130원 후반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24원 20전 오른 1139원 7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2% 내리면서 81만 5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 금융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역시 4%, 6%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은 3%대, 그리고 LG화학도 4%대 급락하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 오늘 3.9%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 금융주 짚어봐야 할 만한 종목들인데요. 유럽발 경제 위기로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주도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증권이 오늘 2%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3.9% 내리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도 4%, 한국금융지주도 3.6%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에는 없지만 오늘 증권주들 사이에서는 52주 신저가를 다시 쓴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은행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6%, 우리금융도 역시 6.6%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 역시 5%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IT 주들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증시에서 IT 업종이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IT 주들의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2%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2.9%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4%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도 더해지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도 낙폭이 큽니다. 금융주나 IT 업종보다 업종지수에서는 더 많이 급락했는데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에 대한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약세를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장 수익률에 대한 주식 수익률의 민감도도 더해져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 더 많이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GS건설이 2% 내렸고요. 계룡건설이 6% 급락하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1684포인트를 코스피가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5% 내리고 있습니다. 51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오늘 장 특징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왜 이런 거죠?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동안 유럽 증시가 그리고 특히 글로벌 증시가 일시에 하락하면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의 하락 압력이 하루 동안 이제 강하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1700포인트 붕괴된 가운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IT와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들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업종도 일제히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은행과 증권 업종들 각각 5%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도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일부 종목들, 특히 그동안 상당히 시세가 부족했던 인터넷 관련주들 쪽으로는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건설주 쪽으로도 일부 강세주들, 강세 반전하는 종목들이 관찰되는 등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유럽 쪽에서도 악재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에 따라서 긴축 우려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서도 몇몇 업종들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도 제가 살펴봤을 때에는 콘텐츠 관련 업종들, NHN을 비롯해서 SK컴스 등 이 몇몇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NHN 같은 경우 이제 3% 후반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도 1%를 넘어서는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강화시켜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른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NHN 같은 경우에도 상위 증권사 매수 5개 증권사 중에서 4군데가 현재 외국계 증권사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런 인터넷 포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포털주들 같은 경우에는 2008년과 2009년도 특히 올해까지도 주가가 상당 기간 횡보세를 나타내왔다는 측면에서 단기 가격 메리트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들 콘텐츠주들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제 한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낙폭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까지 해서 글로벌 증시 하락했다는 충격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발 재정 위기 문제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가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고용지표 등 세계 경기 회복의 기조적인 흐름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이러한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의 악재보다는 오히려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에 초점을 둬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 증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올해 3분기까지는 꾸준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좀 신경질적인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한국 및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초적인 매수도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동안 사지 못했던 IT나 자동차 또는 화학 등 기존 주도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업종으로 IT, 자동차, 화학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중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어린이날이었고요. 저도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봤는데 우리 시장 여전히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2% 넘게 급락을 했고 낙폭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 악재들이 우리 시장을 여전히 옥죄고 있죠. 예, 유로존 얘기 계속 나오면서 부실의 확산이 투자 심리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쪽 얘기도 이제는 자주 거론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는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요. 유로존 증시는 연이틀 큰 폭 하락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증시의 모습이 그리스 증시의 예전 안 좋았었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흐름만 보면 이미 부실 문제가 이탈리아까지 확산돼 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증시의 흐름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금융위기 이후에 큰 상승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번이고요. 7월 중순부터 올해 연초까지 상승 두 번이었는데요. 부실로 거론된 국가들은 이 두 번째 큰 상승폭을 거의 다 상쇄시켜버리는 큰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 비교하면 우리 시장 1,400포인트 중반대 정도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스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스페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세부 내용들을 복잡하게 따져가면서 예측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요. 국채 만기 상황을 보더라도 올해 2분기에 잔뜩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확산되면서 강해질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없는 문제고요. 스페인 정도의 경제 규모의 국가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 과연 누가 쉽게 얘들을 도울 수 있느냐 그런 문제로 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봐야 될 것은 유로존 부실의 진행 상황을 예상하는 것이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차별적 흐름이 유지됐었던 미국이 왜 이 부실의 영향권에 들어섰느냐 이 점을 좀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로존과 중국 증시가 급락해서 120일 이평까지 다 붕괴된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 증시는 그나마 선방을 했었는데요. 4월 중순까지는 지금보다 더 차별적으로 더 좋았었죠. 그렇다면 최근에 유로존 부실 영향이 더 커지는 현재 상황을 좀 여러모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이 또 전 세계 증시의 난타로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잘 나가고 있던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예, 4월 실적 시즌 동안에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유로존 얘기가 나와도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선방을 하다가 이제는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좀 변했죠. 자세히 살펴보면은 4월 말에 FOMC 회의 때 버냉키가 거론했었던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결국 영국처럼 미국도 재정 적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거론도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재정 적자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시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달러 유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하고도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인데요. 결국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2009년 3월 이후에 나타났었던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유로존 부실의 경우 그 부실 자체보다 그동안 유지되었었던 이러한 유동성 흐름에 대한 악영향이 더 우려할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실 처리의 국채금리 상승하고요. 이로 인한 비용 증가 역시 같이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 시장 자체의 부담도 체크 포인트인데요. 미국의 경기 조정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2분기에 경기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결국 유로존 악재가 없어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지던 타이밍인데 그 변동성까지도 확대시키고 있고 조정을 빨리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 그 경기 정점의 시기를 논하기는 약간 이른 시점인데요. 지표들을 보면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표가 좋아지는 상황과 속도가 빠르다는 점, 결국 이 점에 놓고 보면 지표가 좋아질수록 역으로 경기 정점 논란의 이유가 될 것이라는 점 감안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후행성 지표로 볼 수 있는 고용 지표까지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경제 지표 문제를 놓고 보면은 또 경기 정점 논란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테고요. 5월은 지표가 장세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모멘텀 스스로도 악재성 재료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가 부채라는 악재를 이길 만한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지금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따라가는 그런 커플링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주식을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수대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정으로 이제 고점에서 보면 이미 많이 내렸습니다. 어영부영 내린 것이 거의 80포인트가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오늘 저점까지 계산을 하면은 60일 이평이 위치한 지수대까지 내렸고 2월부터 상승한 폭의 피보나치 비율 38.2% 정확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는 1차적으로 내릴 만큼 내렸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한번 종목적으로 본다면 증시 방향의 주요 지표가 되는 삼성전자 흐름을 한번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DR 차트, 원화 차트 말고요. DR 차트를 보면은 예전에 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결국 지지선까지 내려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달러 환산 가격으로 외국인 시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같이 보자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환율 상승분까지 감안을 하면 일단 이 선이 붕괴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상승 시에 이 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상황을 감안하면은 그와 반대로 이러한 하락으로 전환한 그 상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로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원화로 81만 5천 원 저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해서 예전에 그 81만 원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반등 가능한 지대로 들어섰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나 투자 심리 면에서 반전의 계기가 없다는 점이 시장의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을 한번 보면은요. 미국 쪽에서 종목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반등 추세로 진입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인텔이나 애플 같은 종목들, 주요 종목이라 꼽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지선에서 낙폭 줄이면서 양봉으로 들어섰고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시티그룹 등의 금융주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유로존 부실에 직접적인 영향받는 금융주가 흐름이 저 정도면 단기 반등 가능해 보이거든요. 지표상으로도 오늘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주 후반에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매수 주장을 하기가 약간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실전에서 보면은 대부분 투자자가 지금 주식 매수 비중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주장한다라고 매수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식 매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도주를 많이 보유한 경우하고요. 보유 주식이 오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보유 주식이 오르지 못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상황을 이용해서 일부 주도주 쪽으로 종목 교체로 이용하는 그런 좀 소극적인 전략으로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이 오르지 못해서 갖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주도주 쪽으로 관심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팔고 있죠. 4,2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오늘 수급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이 좀 엉켜있네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물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5,900억 이상의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시계열적으로 경험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러한 강한 매도세는 이제 고점 부위에서 하락 추세가 좀 신빙성을 좀 주는 뭐 그러한 패턴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뭐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증시 뭐 전일 휴장했고요. 글로벌 증시의 남유럽 신용 위험 이러한 부분이 우리 증시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인 국내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과 다르게 글로벌 동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 수급이 5개월 만에 최대 순매도가 출회되면서 기술적인 조정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향후 증시는 일단 투자 심리 약화와 더불어 상승적으로의 그 강한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정 수준까지의 하방 경직성은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꼭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5,91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쪽으로 이제 저점 매수 개념의 그 순매수가 되겠죠. 4천억 가까이의 그 순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45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팔고 있습니다. 180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사고 있죠. 35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80억 가량의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물량이 거의 6천억 원 가까운 현물을 팔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지만 그래도 사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뭐 NHN이라든지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매기가 조금씩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종목, 일부 종목들은 뭐 지수 대비로 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NHN, 상당히 좀 많은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3.4%의 순매수 흐름도 좀 상승 흐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아차도 상당히 좀 강하지요. 기아차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아차 부분. 현대건설 그리고 제일모직과 SK에너지 쪽으로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순매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익 실현 측면의 매도가 좀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안 되는 종목 업종들, 특히 은행 업종입니다. 그동안 좀 저변 확대 개념에서 순매수를 확대를 했는데 남유럽권의 신용 리스크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금융주들의 강한 비중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고려아연 쪽으로 순매도를 확대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쪽에서의 그 순매수 흐름 보겠는데요. 기관 쪽도 이제 단순하게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러면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은 계속해서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기아차, SKC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순매도하는 종목들 상당히 좀 이익 실현 개념과 그리고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의 비중 축소 상당히 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상당히 좀 많이 팔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 개념의 매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하나금융지주, LG화학, 대우증권, NHN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 종목들 몇 개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찾아보자 이러면은 기아차와 두산인프라코어, 한국타이어, 대한항공, 하나케미칼 쪽을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 순매수의 특징은 시장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투자 전략은 동시 순매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처럼 하락장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쓰고 있죠. 좀 수급이 팽팽히 맞서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급 약간 엉키고 있는데 그래도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4가지 종목을 보시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KT가 좀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경기 민감주보다는 둔감주라고 할 수 있고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KT라든가 KTNG 이런 쪽의 종목들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향후 조정을 완료한 KT 일단 20일선에서 지지받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T와 한국타이어는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유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일모직과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전전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2줄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한번 꼽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간택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타이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국타이어 오늘 뭐 상당히 좀 시장 대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위쪽, 그러니까 3일 동안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000원대 초반과 24,000원대 후반까지의 가격대에서의 공방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원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5일선 회복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24,200원입니다. 그래서 24,000원 부분까지 일단은 순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 쪽으로 한번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27,00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까지 보겠는데 기관 쪽에서 연속 5일 정도의 그 순매수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이어 전문 생산업체죠. 근데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금호 타이어가 이제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그 상황을 틈타서 시장의 지배적 업체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경쟁사의 내부 문제로 인한 반사익, 이러한 부분이 타이어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실적의 개선 추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의 실적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만큼 한 단계 주가 자체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조정을 볼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손절가 23,000원 부분 같은 경우는 121선이 하회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121선이 하회한다 이러면 업황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업황은 아직까지 견조하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한국타이어의 주가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플레이어로 한국타이어를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관심 종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수익이 거의 5%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밀렸는데 그래도 그 밀리던 분량을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전기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전기술이 지금 대장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500원 마이너스가 진행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오늘 핵심 대장 주선 기업은 이제 한전 KPS가 되겠죠. 원전 관련해가지고. 그렇지만 한전기술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양봉이 5일선을 지지를 해주는 강한 패턴의 양봉이고요. 거기다가 거래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여전히 분할 매수의 지금 단계이고요. 계속해서 추세를 따라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전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엑스팔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먼저 시장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란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좀 급등 예상되는 종목 뽑아봤습니다. 신성 FA. 지난 4월 초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IT 부품주 또는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죠. 또한 월봉상으로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25번만 남겨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기대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에서 또한 그 올해 1년치의 그 주문을 1, 4분기에 이미 다 받아놨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조명 전문 회사인 필룩스. 오늘 그 OLED 조명 관련해서 보도가 나간 다음에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강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랠리의 기대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1차 급등이 나오고 올랐다가 눌러서 다시 저점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상승을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 바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상보죠.
역시 상보도 그 IT 부품 관련주로서 최근에 이러한 관련주들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처럼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리스크는 항상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의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그 지지 라인을 꼭 확인하고 그런 지지가 되는 경우에만 공략으로 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 전략도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네요. 오늘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 신성 FA와 상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성 FA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월 1일쯤에 살펴봤었나요? 2,950원 선에서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수익이 100%가 넘었습니다. 104% 정도 되고, 그리고 상보 같은 경우도 지금 20%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관심 종목으로 신성 FA를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신성 FA 앞으로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이에 대한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시죠. 예, 뭐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접근하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냥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런 그 속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항상 그 종목을 대하실 때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마이너스를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사실 상한가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일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내일 역시 오늘처럼 시초가 출발해서 안 밀리면서 양봉을 뽑는다면 내일부터는 뭐 6,000원 정도 지지로 보고 접근을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마이너스를 허용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만큼 신성협회는 이번에 2배 정도 올랐지만 여기서도 2배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세게 시장을 선도하는 이런 대장주군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은 부분을 좀 포트에 비중을 실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사서 이런 강한 시세를 한번 어떤 식으로 가는가 공부를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FA 일단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이 종목에 대한 AS 내일 또 저희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내려간 이후에 회복을 좀처럼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 보내실 곳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황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2%의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좀처럼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오늘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변동성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미결제 약정이 좀 증가를 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선물과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6천억 가까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제 기관이 조금씩 매수 폭을 좀 늘려주고 있다는 것에서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기존 주도주들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낙폭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 따라서 이런 모습 속에서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점에서 좀 매수의 기회를 오히려 좀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저점에서 한번 우량주를 노려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관심 종목을 통해서도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313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별도의 비중은 써주시지 않았고 17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그룹주들이 이번 주 초반에 많이 널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두산 쪽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룹 전체적인 이제 주가 모두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급락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모두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 수급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지금 최근에 5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 이렇게 상위 종목 10개 중에서 3개 종목이 이제 모두 두산 그룹주입니다. 네. 따라서 두산 그룹주 단기적인 그런 우려, 그런 속설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은 있지만 오히려 이때가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나. 그날 하한가까지도 이제 장중에 찍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 좀 우려가 좀 더 너무 이제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씩 좀 매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중국이 사실 좀 이제 중산층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 예전과 같이 이제 과열이 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러면 당연히 이제 건설업종 쪽에서 좀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포크레인 같은 설비 장비를 이제 수출하는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두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 지금 가격 지금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17만 원 매수가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추세선은 이제 일단 좀 이탈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 저점 매수 구간인 전저점 구간인 약 좀 11만 원, 10만 원 언저리에서 10만 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한 이후에 좀 반등을 좀 여부에 두시면서 여지를 두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10만 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지금 매수 단가 17만 원이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13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상승하면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두산 17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이 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10만 원 선 아래에서는 좀 비중을 물을 더 타셔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반등 시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364님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문자를 5번이나 보내주셨는데 51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포스코를 10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량한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100% 비중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한번 살펴보죠.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철강 가격 이제 지경부에서 철강 가격에 대해서 좀 인상을 좀 자제하라 이런 보도 이후에 철강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사실 워런 버핏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정도로 하락할 때마다 좀 매수를 해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고요. 지금 매수 가격이 현재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로 올라와 있나요? 51만 6천 원으로 51만 6천 원으로 돼 있으시면은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측면을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51만 6천 원이면은 좀 급락하기 바로 직전 정도 그 저점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참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악재의 그런 기사,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저점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시도하는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이게 좀 저점 구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면서 상승 추세 전환으로의 좀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매도를 많이 했지만 외국인들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종목 가지고 계시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저점에서 매수 잘 하셨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상단 구간이 55만 원 넘어가면서 상황 봐서 비중 조절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중 조절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55만 원이면은 일단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비중을 네. 조금 조금 줄이시고 좀 분산 투자 위주로 가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기존의 전기전자나 뭐 이런 쪽 주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낙폭이 좀 이제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변동성이 좀 안정이 될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로 조금씩 분산해서 좀 투자하시는 방법이 좀 옳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우량한 종목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3764님께서 현대차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죠. 12만 원에 25%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현대차는 또 어떻게 할까요? 네, 현대차 뭐 지금 최근에 뭐 미국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으면서 뭐 혼다 어코드나 뭐 도요타의 캠리 같은 동급 차종들에 비해서 상당한 호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이제 예전에 이제 물론 한 10년 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주가 흐름 나타내는데 역시 뭐 현대차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투자하신 분께서는 뭐 단기적인 가격 설명이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가격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만 원 매수가고 비중이 25%면은 상당히 매수가 그리고 비중도 적절하게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환율이 최근에 좀 하락하면서 좀 수출주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런 우려가 좀 불식되는 모습. 따라서 좀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우려는 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2분기 때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달러가 약세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목표가 지금 현재 뭐 전고점 14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박스권 상단 12만 2천 원 부분을 지지선으로 놓고 그 부분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형성한 이후에 그 부분에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지선을 잡고 목표가는 뭐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보고 있고 전고점 돌파하는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 뭐 거래량이 계속해서 실리면서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21선 꺾이지 않으면 일단 보유 의견으로 계속해서 좀 밀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 기아차에 대한 질문도 함께 올라왔거든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도 빛이 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신 그런 상황 같은데 기아차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아차 주가 뭐 상당히 정말 속된 말로 기가 찰 정도로 네.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좀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뭐 3만 원 돌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3만 원이 지지 라인으로 나중에는 여겨질 수도 있을 만큼 강한 흐름인데요. 5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모두 2위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상당히 수급 상황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차량 판매 실적도 약 한 46%, 48% 이상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좀 상향하는 그런 모습.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지금 현재 수익이 나오고 계신다면 뭐 굳이 지금 현재 차익 실현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3만 원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삼으시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한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 수익이 가능하다.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가로 매수를 해도 가능한지.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보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3만 원 부분이 사실 뭐 저도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투자 심리적으로 3만 원 부분에서는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도 뭐 지점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네. 3만 원 부분이 돌파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3만 원이 지지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에 가담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연쇄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일단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는지 그 여부를 잘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만 2천 원 선 지지 여부 잘 체크를 하시고요. 뭐 14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기아차 여기에 함께 살펴봤죠. 3만 원 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라는 당부를 좀 해주셨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함께 살펴봤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아토에 대해서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2293님께서 올려주셨고 아토를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자회사 상장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그 상장 재료가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시다라고 하는데 아토 일단은 현재 주가 비교를 했을 때는 손실이 어느 정도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아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아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 뭐 언제 정확하게 언제냐 뭐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셨는데요. 뭐 정확한 부분은 뭐 지금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걸로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든지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현재 수주 증가와 그리고 회사의 그 성장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 증가는 계속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겠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승하는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뭐 뚜렷한 어떤 악재가 없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와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상향하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투자자분께서도 보고 계신데 저도 물론 그런 모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경우에는 한 6,000원대 중반까지는 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6,000원대까지 하락했을 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 50% 비중이시면은 뭐 지금 충분히 비중은 많이 갖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1-20% 정도 일단 일시적인 수익을 위해서 좀 매수를 하셨다가 7,000원, 7,500원 부근에서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비중 축소하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최근 들어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폭발하고 이후에 차익 실현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점차 줄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 물량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고요. 매수가 적어도 매도 물량 자체도 어쨌든 적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6,500원을 이제 이탈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탈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하실지 아니면 반등 시 주가 수익을 실현하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토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호남 석유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 단기 투자로 나눠서 좀 분석을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목표가까지 좀 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목표가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뭐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2007년도에 고점 17만 5천 원 형성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계속해서 좀 주가가 급락하다가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급락세, V자형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상승한 만큼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좀 진입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따라서 좀 목표가는 지금 현재 매수가가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 어쨌든 수익이 나오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목표가를 딱 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일단 뭐 굳이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일봉 보시면서 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탈피한 이후에 박스권에서 오늘 지지, 오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하루 정도 더 보고 내일 뭐 양봉 캔들이 오늘 종가 이상에서 끝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고점 부근이 한 14만 8천 원, 15만 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 15만 원 선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펀더멘탈 상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지속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다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달러가 좀 강세 쪽으로 이제 좀 변화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유가가 조금씩 다시 좀 하락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유 가격 안정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제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선정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15만 원 목표가를 먼저 설정하셔서 수익을 실현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원유가라던가 그리고 이제 지금 달러의 강세 혹은 약세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원자재 시장, 커머디티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좀 2차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기 단기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고요. 뭐 꼭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라도 또 질문이 있다면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속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봐드리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초반에 한번 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차 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대우차 판매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죠.
앞으로 매수를 해도 될지 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네요. 네, 일단 뭐 종목 대우차 판매 지금 워크아웃 이제 신청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은행장이 이런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짓겠다 뭐 이런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상한가에 그런 지집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발언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는 하나의 이제 재료로서 보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차 판매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건설 부분과 이제 자동차 판매 쪽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대우차와 좀 결별을 하면서 그동안에 대우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2,300억 이상의 순손실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이안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건설도 하고 있고 송도에 약 3,800세대 규모로 이제 건설 프로젝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송도 경제특구에 대한 그런 화려함이 좀 꺼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워크아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쌍용차에서도 저희가 좀 경험했듯이 하지만 이제 오히려 그런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빠른 시간 안에 워크아웃이 좀 진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 뭐 조기 졸업을 하겠다. 워크아웃을 3년 안에 조기 졸업하겠다. 이런 모습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안정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대우차 판매에서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뭐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바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사실 어떻게 시나리오에 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지가 무너지고 더 뭐 1,000원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할 매수하시면서 비중은 그 대신 좀 크게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뭐 불확실성이 앞으로 산재돼 있고 계속해서 좀 부도 위기를 넘겨가고 있는 그런 좀 까딱까딱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큰 비중으로 가져가시면서 큰 수익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에서 조금씩 차이 실현하는 정도로만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우차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대안이죠. 관심 종목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손실 입은 종목에 대한 대안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살아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계주 중에서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림기계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까지 좀 주가가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계속해서 좀 9,420원이 최저점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하단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해 보셔도 오늘 사실 제가 매수가를 1,250원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뭐 현재 지금 가격 1,350원으로 오늘 뭐 양봉 캔틀 나와주면서 단기 바닥 탈출 신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하루 양봉 나왔다고 해서 확실하게 탈출한다기보다는 하루 정도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지금 현재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종가 부분에서 일부 편입 비중을 좀 한번 담아보시고 네. 그리고 내일 장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월요일 장까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한번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전에 분석한 걸로는 한 13,000원 부분까지는 좀 오버슈팅까지 감안했을 때 박스권 상당 뚫고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네. 전 저점 부근인 9,420원 조금 손절 라인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9,500원 박스권 바닥으로 보고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린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변속기라던가 아까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같이 좀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 건설업황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수주로 이런 부분 충분히 커버리지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또 이제 신규 사업으로 풍력 발전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 회사 내에서 이제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림기계 살펴봤습니다. 8176님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슈프리마. 일단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내일 저희가 첫 번째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희승 대리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참 많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죠. 코스피가 코스닥도 그렇고요. 일단은 변동 없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장 마감 상황 그리고 주요 경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